안녕하십니까. ABS 입시 대표 강사 윤용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입시 설명회를 막 하는데 충청도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저에게 처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해드릴 텐데 조금 많이 고민을 하셔야 자기 있게 될 거예요. 그 선생님이 제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리는 건 뭐 정보를 주는 건 되게 괜찮을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의 이렇게 학교 생활에 녹아들지 않는다면 사실 별로 의미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에 좀 녹아들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전체적으로 확 뒤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생님은 저는 전략 매니아라 저희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이제 대체로 한 학기 정도로 이렇게 유심히 쳐다봅니다. 그리고 좀 열심히 할 것 같은 놈들을 추려서 그때부터 전략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걔들은 대부분 다 좋은 대학을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다 갑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좋은 대학, 원하는 대학을 다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직은 겨울방학 전이니까. 오늘 이제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어떻게 전략을 짤 것인지 그 전략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사진을 보시면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수능 이틀 전 사진입니다. 고3들이 이제 자기 책들을 다 이렇게 책상 정리를 하고 사물함 정리도 해야 되니까 선생님 학교는 이렇게 책을 차에다 막 갖다 버리거든요. 폐지 뭐 이런 거. 이러면 이제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차에 달라붙어서 책을 고릅니다. 왜 고를까요? 남의 책 공부하려고 새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선생님은요, 이게 매년 반복되는 일이라 저기 왜 새 책이 있지? 수능까지 며칠 남았어요? 네? 368일 남았어요. 여러분들의 수능은 11월 19일이니까 368일 남았습니다. 366일 뒤에 여러분들이 버린 책 가운데서 새 책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를 보면서 되게 충격받았던 책이 뭐냐면요. 수능 완성. 이 새 책이더라고요. 얘는 도대체 뭘 한 걸까요? 3학년 동안.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을 생각하고 지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사실 고3이라는 시간은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잡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선생님, 제 인생에서 정말 최고로 열심히 공부했던 건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있나요? 아니요. 근데 그게 인생에서 최고의 공부 시간이에요. 왜요? 고3이 되면 놀랍게도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공부를 안 합니다. 이 놀라운 딜레마를 여러분들이 고3 때 느끼게 돼요.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할 것이냐. 이제 선생님은 이걸 볼 때마다 항상 새 책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좋겠다라고 항상 생각하는데 누군가는 항상 환호성을 지르면서 가더라고요. 새 책을 줄 수는 아니죠. 이야! 이러면서 가더라고요. 되게 씁쓸합니다. 그만큼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금 자세히 알 필요는 있습니다. 2021학년도는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시가 77%고요. 정시가 23%입니다. 전체적으로 대학에서 모집하는 인원 34만 7,747명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갈 수 있냐 없냐가 결정이 되겠지만 어쨌든 요 정도 학생들이 선발된다라고 하는 것. 근데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을 다니고 있는 학생은 45만 명입니다. 45만 6천 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최근에 쳤던 학력평가 언제? 9월. 이제 11월 다음 주에도 치죠? 네, 다음 주 치는데 응시 인원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세요. 3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중에서 15만 명 정도는 대학하고 별로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0만 명에서 조금 이제 안 치는 지역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한 3, 4만 명 이렇게 플러스 되면 실제로 재학생들 가운데서 수능을 보는 학생은 35만 명 정도 수준입니다. 어디랑 똑같아요? 4년제 대학 정원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가는 건 사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등록금만 내면 받아주는 대학이 여러분 밑으로 줄을 쫙 서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4년제 대학만이거든요. 전문대학 20만 명이 있어요. 54만 명인데요. 대학을 가기를 원하는 건 35만 명 정도거든요. 거기에 재수생까지 하면 15만 명 하면 딱 50만 명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등록금만 내면 갈 수 있는 대학이 정원이 5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죠? 가고 싶은 대학이 있거든요. 그걸 자꾸 놓치시면 안 돼요. 가고 싶은 대학이 있어요. 그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방점을 찍어야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돼요. 내가 그냥 대학을 가겠다라고 생각하면 전략 따위 필요 없어요. 등록금만 내면 돼. 그게 아니라 가고 싶은 애 포커스를 찍으세요. 그 가고 싶은 열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의 전략이 강력해집니다. 그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학은 이렇게 했구나 이렇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방법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봐야죠. 2021학년도에 전국에 있는 4년제 대학을 전형을 쭉 분석해 보면요, 크게 5가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위에서부터 시작. 네, 여기서 기타와 논술은 사실 둘이 합쳐서 10% 정도 선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이 기타는 특기자 전형이거든요. 대부분 다 특기자 전형이거나 논술이거나. 그러니까 실제로 10명에 9명은 학생부 교과 내신으로 가거나 아니면 학생부 종합으로 가거나 그 다음 정시로 가거나 수능으로 가거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건 뭐라고요? 전국대학.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갈 수 있는 대학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은 어떻게 방법이 정해졌느냐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에서 제일 중요한 전형은, 제일 많이 뽑는 전형은 뭐라고요? 학종이요. 두 번째는요? 수능이요. 세 번째는요? 논술이요. 그리고 내신은요? 100명 중에 8명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을 갈 건지 아니면 가고 싶은 대학을 갈 건지에 따라서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걸 전제를 깔지 않으면 입시에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전형? 내신이요. 내신이요. 지방에 있는 국립대들이 1000명 단위로 뽑거든요. 근데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목표 대학을 설정하는 순간 내가 준비해야 될 게 완전히 달라져요. 이 갭을 이해를 해야만 제대로 된 전략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학년도에 입시 포인트는 몇 가지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수험생이잖아요.
잘 안 와닿죠. 네, 이걸 현실적으로 정말 가슴에 탁 와닿으면 삶이 확 달라지는데 학생들은 이게 안 와닿아요. 와닿을 수가 없죠. 그죠? 현실이 아직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고3 때 자꾸 자요. 어떻게 자는지는 지금은 없겠다마는, 그런 어쨌든 여러분들 잠깐만 기억을 되돌려서 여러분들이 고3 교실을 이렇게 복도를 지나갔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많이 자고 있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왜 잘까요? 되게 단순한 답은 하나 있죠. 2학년 때도 잤거든요. 그럼 2학년 때는 왜 잤을까요? 1학년 때 잤거든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요. 20포인트는 어쨌든 모집 인원이나 수시는 조금 줄어들 거고요. 그리고 N수생은 좀 늘어납니다. 서울 선호 15개 대학을 기준으로 해서 정시가 늘어났고요. 그 다음이 되게 중요한 파트입니다. 정부가 정시를 30%까지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대학이 그걸 열심히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정시를 늘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정부에 따라서 대학이 움직인 방향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되게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정부가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교육정책을 발표하면 대학이 네 알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열심히 따라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되는 거에서 대학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봐야 돼요. 왜? 뽑는 건 대학이 뽑으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거요. 정시가 올라갔는데 정시의 비율을 30%까지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학이 동시에 한 행동이 뭐라고요? 학종을 늘려버렸어요. 그러면 이걸 뽑는 주체인 대학이 어떤 전형을 더 의미 있다라고 판단하는지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하고 폐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이, 연세대가 제일 강력하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죠. 모든 전형에서 최저를 없애버렸어요. 왜 없앴는지 아세요? 가기 좋아요. 이제 연세대학교 가는 게 너무 쉬워졌어요. 이게 아니라요. 연세대가 완전히 투트랙 전략으로 가는 거예요. 수시는 재학생, 정시는 재수생. 투트랙 전략으로 가기 위해서 수능 최저를 완화하고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네가 우수하다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재학생은 수시로 와. 이게 수능 최저를 완화하고 폐지하는 이유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두셔야 돼요. 왜 그런지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대학을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가장 큰 카테고리로 보면 2학년 학생들이라도요. 가장 큰 카테고리로 보면 정시로 가거나 교과로 가거나 학종으로 가거나 요 세 가지가 가장 큰 카테고리예요. 아니면 이제 논술이 있긴 한데 2학년들은 아직까지 논술이 남아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올해 논술 최고 경쟁률 몇 대 1 정도 될까요? 328대 1이에요. 인하대 의대. 한 명 뽑는데 328명이 모인 거야. 의대 빼고 난 다음에요. 13인가가 이제 일반 학과거든요. 의예과가 아닌 일반 학과는 서강대 하공생명이요. 137대 1이요. 그걸 지금부터 준비를 하신다. 훌륭하십니다. 10대 1에 10대 1, 15대 1의 경쟁률을 두고 150대 1을 선택하시겠다. 탁월한 전략입니다. 이 강의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정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가장 큰 카테고리 가운데 하나인 정시. 근데 이제 이 정시는 주력이 있어요. 모든 전형은요. 주력이 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정시에서 N수생 상위권 대학에 있어서 N수생 비율을 한번 보면 이제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지가 선명하게 좀 나와요. 서울대학교는요. 58% 정도 돼요. N수생, 3수생, 4수생, 5수생, 6수생, 7수생은 아직 못 본 것 같고요. 5수생까지 있더라고요. 점점 높아지고 있죠. 올해는 좀 더 높을 거거든요. 왜요? 작년에 수능 최상위권 재학생 N수생들이 국어 때문에 완전 인생을 이렇게 했거든요.
얘들이 대학을 일단 가긴 했어요. 그리고 전부 다 반수를 선택을 해버렸어요. 그 얘들이 정시에서 N수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는 더 높을 거예요. 연세대입니다. 고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요, 아주 높은 확률로 N수생은 정시에서 초강세를 보입니다.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상위권 재수생들이 많아지거든요. 왜요? 이게 조금 되게 마음 아픈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이제 흔히 말하는 스카이부터 시작해서 상위권 주요 대학들이 쭉 이렇게 줄선 이상한 주문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이상한 주문들 있잖아요. 그 주문에 따라서 이제 정시에서 대학이 결정되는데 문제는 한 문제를 가지고 대학이 결정돼요. 정시에서는 그렇거든요. 내가 객관식을 한 문제 실수를 하면 그 다음 대학을 가야 돼요. 또 실수를 하잖아요. 그 다음 대학을 가야 돼요. 근데 내가 정말 수능에서 그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세 문제를 실수했어요. 그러면 대학이 쭉 떨어져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매우 불행하죠. 그럼 그 다음에 대학을 다니다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 대학을 왜 다녀야 되지? 내가 이 대학을 다니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했나? 아니지. 이건 내 자리가 아니야. 그리고 반수를 합니다. 그렇게 빠져나가는 반수생이 요즘 제일 많은 대학이 성대, 서강대, 한양대예요. 그쵸.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진짜 가고 싶은 대학인데요. 조금 레벨이 다른 거죠. 그죠? 누군가에겐 그 대학이 마음에 안 맞는 대학이에요. 왜요? 수능에서 내가 실수했던 2점짜리 하나 때문에 못 갔거든요. 그래서 최상위권에 있는 재수생들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요. 그렇죠? 점점 더 심해져요.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정시 쉽지 않거든요. 재학생들한테는 특히. 왜요? 내가 3학년 올라가서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할 것 같잖아요. 체육대회 때도 열심히 할까요? 학교별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축제 때도 열심히 할까요? 선생님 학교는 축제가 수능 전에 있거든요. 한 달, 두 달쯤 전에 있거든요. 축제 때도 고3들이 열심히 공부할까요? 아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준비해야 되죠. 별의별 걸 다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선생님 제일 싫어하는 거, 그 고3들 앨범 찍어야 되잖아요. 졸업 앨범. 와, 일주일부터 놀더라고요. 일주일 전부터 관리를 들어가시더라고요. 턱선이 살아야 된대요. 진짜 부글부글. 근데 그 사이에 N수생들은 뭐하고 있을까요? 하루에 16시간 동안 책상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공부를 합니다. 왜요? 재수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9번의 실패를 경험해야 되거든요. 한 번 실패해서는 그럴 수 있지. 정시에서 피눈물을 흘립니다. 특히나 상위권 재수생들은 더 심하거든요. 이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재수생도 꾸준히 늘고요. 그중에서 상위권 재수생은 꾸준히 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시에는 N수생들이 초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되게 슬픈 이야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이거 보고 그렇죠. 선생님 공부는 제 길이 아니었어요. 막 이러면서 가면 안 돼요. 일단 이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하자라는 이야기예요. 2018학년도에 고3이었던 서울에 있는 학생들 가운데에서 3월, 6월, 9월 수능 4가지의 시험을 다 본 학생들 국나사예요. 그러니까 국어, 수학나, 사회탐구 성적의 100분위 평균을 쭉 본 거예요. 보여주기 좀 미안하네요. 노란색 재학생들 가운데서 최상위권 평균 100분위 98, 99에 있는 98 이상인 학생들 94로 떨어집니다.
1등급이었던 아이들이 2등급이 된다는 이야기죠. 농담일 것 같죠? 여러분들이 치는 시험은 지금 치는 그 시험 있잖아요. 학력평가. 안 보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전국에서. 예산이 없어서 그 학력평가 안 보는 곳이 몇 군데, 경기도 안 보거든요.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상위권 학생들이 12,000명 정도 돼요. 걔들이 언제 들어와요? 3월 초에요. 온전한 고3 재학생 전체는 3학년 초에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위권 1등급 찍었던 아이들이 뚝 떨어져요. 갑자기. 겨울방학 때 놀지도 않았는데. 왜요? 더 성적이 좋은 애들이 올라오거든요. 6월은요. 재수생들의 첫 시험. 9월은요. 반수생들의 첫 시험. 수능은요. 산에서 돛 닦고 있던 정체를 알 수 없는 10,000명의 첫 시험. 걔들은요 3월, 6월, 9월도 시험을 안 봐요. 그 산속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하고 나타나요. 수능 접수 때. 정체를 알 수 없어서 산에서 공부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절반은 군인이더라고요. 요즘 군대에서 수능 공부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공통점은 떨어진다. 대개 고3들한테, 예비 고3들한테, 예비 수험생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 여러분이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왜? 나보다 우수한 학생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건 통계 자료라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돼요. 이렇게 안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거든요. 하루에 16시간을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쉽다. 그죠? 야, 16시간. 잠은 몇 시간 자나요, 선생님? 그건 계산해봐. 겨울방학 때 16시간이면 이걸 반전시킬 수 있어요. 정시에서요. 쉽지는 않아요, 정말. 그러니까 대학을 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를 잘 짚어봐야 돼요. 16시간 공부하는 게 내 스타일이야 라고 생각하면 이걸로 가는 거예요. 선생님 첫째 아들이 지금 대학교 1학년이거든요. 선생님 첫째 아들은 그 16시간 공부 스타일이에요. 그냥 공부해요. 그러니까 넌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그냥 수능 보고 대학 가. 뭐 이렇게. 당연하죠, 아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닌 학생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학생이 그렇지는 않거든요. 정시는 조금 더 고민해 보십시오. 선생님이 너는 정시 스타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한테 꼭 스타일을 결정 지을 때 한마디 딱 합니다. 16시간을 기준으로 했냐 안 했냐를 물어보면 돼요. 선생님 전 정시에 올인할 거예요 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한 수험생들 가운데 성공하는 애들은 없습니다. 학부모님들도 이렇게 조금 계시는데 딸내미 아들내미가 전 정시파 뭐 이런 얘기하면 얘는 공부를 안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공부하기 싫으면 정시파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진짜 공부하는 학생은 어떻게 하냐고요? 16시간 앉아 있어요. 그럼 걔가 정시파예요. 그렇게 믿기지 않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입니다. 내신으로 대학을 어떻게 가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또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파이낸스 경영이요. 등급평균, 합격자의 등급평균 얼마? 1.02. 파이낸스 경영은 한양대학교에서 가장 대표적인 다이아몬드 학과 4년 장학금을 주는 놀라운 학과예요. 좋죠. 돈이 없어도 대학을 다닐 수 있네요. 완전 좋아요. 내신이 1.02만 되면 돼요. 쉽다. 그죠? 문과니까 국어, 영어, 수학, 사회 4개 과목이요. 한 학기에 한 6과목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치면 그러면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5학기 30과목 정도 돼요. 그 30과목에서 2등급 2개만 나오면 돼요. 간단하네요. 그죠? 대학 가기 도대체 어떻게 대학을 간 거죠?
고민스럽죠.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대학 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고통스러운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방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생들을 대학을 많이 왜냐하면 정시는 선생님이 끼어들 영향력이 별로 없어요. 왜? 16시간 지가 공부하면 돼요. 내신이요? 지가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공부하는 방향만 자꾸 짚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학종은 조금 달라요. 학종은 선생님이 조금 개입할 여지가 좀 많은 전형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자꾸 전략을 짜서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 학생들은 어쨌든 수시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목표 대학을 설정하고 지금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습니다. 대학을 가야 되는데 서울대 좋아요. 서울대 가고 싶어요. 전 서울대가 목표입니다. 상 몇 개 받으면 된다고요? 108개요. 봉사시간 몇 시간 하면 된다고요? 한 500시간 정도? 약소하네요. 문제는 이놈 108개에 있어요. 상장 108개예요. 몇 학기 동안? 5학기 동안. 학종에 반영하는 학기는 5개 학기니까요. 5개 학기 동안 108개의 상장이면 한 학기당 20개. 21개. 자, 이제 당진에 여기 오신 충남에 있는 학생들의 수준을 볼 때가 됐습니다. 자, 지금 고등학교 2학년 2학기가 다 끝나가고 있어요. 5분의 4를 보냈습니다. 입시에 필요한 학기 5개 학기 중에서 5분의 4를 보냈습니다. 상장 20개 이상 손 들어보세요. 이야, 많네요. 30개 이상? 오, 좋아요. 40개 이상? 이제부터 없죠? 네, 좋아요. 그러면 아무도 서울대학 못 가는 걸로. 근데 이거 이제 되게 마음 아픈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기사를 쓴 기자도 웃기고요. 이걸 조사한 국회의원도 웃기고요. 웃긴 이야기죠. 질문 몇 가지를 던져보면 이야기됩니다. 첫 번째, 서울대를 수시로 간 학생들 가운데에서 상장이 100개가 넘는 학생은 몇 명일까요? 여기 한 명 있는데 뭐 없다 그래요. 108개 있잖아요. 그죠? 2명이에요, 2명. 2명. 103개에 1명 더 있거든요. 근데 봐봐. 근데 기사가 어떻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신문기사를 보면서 특히나 여러분들이 전략을 짤 때 신문기사를 베이스로 짜면요. 쫄딱 망해요. 왜요? 모든 신문기사는 어그로를 끌거든요. 108개 이러면 당장 어그로가 끌려가지고 클릭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사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제대로 된 전략이 나오게 돼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서울대를 수시로 간 학생들 가운데 전체의 수상의 평균은 몇 개나 될까요? 40개, 50개. 수상의 평균은요? 30개입니다. 5개 학기라고 그랬죠? 학기당 몇 개? 6개. 6개요. 한 학기에 6개 상장을 못 받았는데 서울대를 간다? 이것도 조금 웃기죠. 왜냐하면 교과 우수상이 있잖아요. 수학 교과 우수상, 국어 교과 우수상, 영어 교과 우수상. 그것만 해도요. 한 학기에 6개는 우습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자료만 보면요. 사실 상장이 엄청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등학교 평균적인 수준이에요. 최상위권에 있는 고등학생의 평균적인 수준이 30개 정도 돼요. 자, 근데 그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보세요. 여기에 108개가 있고요. 상장 108개가 있고요. 평균이 30이에요. 그럼 이제 질문이 하나 나와야죠. 통계상으로만 처리를 한다면 108개를 받은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죠? 평균이 30이에요. 그러면 상장 0개 받은 학생이 몇 명 있어야 될까요? 네. 당진의 수준이 갑자기 많이로 바뀌었네요. 네.
두 명 있어야 돼요, 두 명. 그래야 평균이 30개 정도 나와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서울대학교를 가는데 상장이 한두 개여도 서울대학교를 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기사의 의미예요. 서울대 가는데 상장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이게 이 기사의 의미예요. 제대로 된 분석이요. 그러니까 학종을 준비하는 여러분들한테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전 상장도 없고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짜 뉴스에 속으신 거예요. 그런 전형이 아니라고요. 이제 좀 살펴봅시다. 그럼 도대체 난 뭘 준비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K대학입니다. 그 하늘에 있는 그 K대학이에요. 학종에서요. 학생이 대학이 선발하기를 원하는 학생이 어떤 학생이냐면요. 이런 학생들이에요. 첫 번째만 읽어볼까요? 시작. 접니다. 손 들어봐. 네. 그래요. 세 명이나 손을 들었어요. 충격적인데요. 선생님은 교사 생활이 올해로 20년 8개월째를 하고 있고요. 왜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냐면 얼마 전에 뭐 하느라고 이거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20년 8개월째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학생을 본 적이 없어요. 3년 동안 꾸준하고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하는 학생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건 없는 학생이에요. 여긴 3명이나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훌륭한데요? 그냥 해놓은 소리예요. 대학들이 큰 의미를 가지고 여기다 담아놓은 게 아니라 정말 우수한 학생을 뽑고 싶은데 별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쭉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대학 진짜 뽑고 싶은 학생은 이런 학생이에요. 이거 제일 솔직한 대답이에요. 왜 K대학을 갖고 왔을까요? 189개 4년제 대학 중에서요. 유일하게 솔직한 대학이요. 어떤 학생을 뽑고 싶을까요? 졸업 후에 대학을 빛낼 수 있는 학생이에요. 왜요? 그게 대학이 제일 이득이거든요. 우수한 학생, 좋은 학생 뽑는다고 하더라도요. 이 학생들 때문에 대학이 유리해지는 거 없어요. 대학이 유리해질 수 있는 건 대학이 이익이 되는 건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 학생이 우수해서 어디 K대학을 졸업했어. 그죠? 우리 K대학에 이런 사람이 있다? 이게 대학의 목표예요. 그래서 대학의 목표는요. 졸업 후에 대학을 빛낼 수 있는 학생을 뽑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객관식 시험을 잘 치는 학생이에요. 그런 학생이 대학을 빛낼 것 같거든요. 수능 잘 보는 아이들, 학생부 교과 내신 뛰어난 아이들 빛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30% 뽑는 거예요. 나머지 70%는요. 졸업 후에 대학을 빛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우수함을 가진 아이들을 뽑고 싶은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근데 이건 모든 대학이 공통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요. 그러면 그런 학생을 뽑고 싶다면 그러한 우수한 학생을 뽑고 싶다면 대학마다 뽑는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수험생들, 학부모, 선생님들 막 이렇게 전국에 강의를 엄청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이해되지 않는 게 하나가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의문점을 풀었어요. 입시 강사로 이렇게 오래 하다가 그 정말 해결되지 않는 의문점을 갖고 있다가 얼마 전에 와 기막힌 그래서였구나라고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학부모님들도 이게 시험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전 되게 충격받았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수능이요. 시험이에요, 아니에요? 시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예요?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해요. 학종, 학생부 종합 전형, 시험일까요, 아닐까요? 시험이에요. 시험이라고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죠. 근데 아무도 학종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되게 충격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만 해요. 와, 좋은 대학 가려면요 상장이 108개가 필요해요. 이딴 소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종에서 실패를 하는 거거든요. 공부를 해야죠. 그래야 딴 소리를 안 하죠. 그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우수한 학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대학마다 조금 다 달라요. 근데 대부분 다 비슷한 요소들을 갖고 있거든요.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으로 지적 호기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적 성취를 어떻게 이루어냈느냐가 포커스예요. 그러니까 학생부 전체에서 지적 호기심이 있는 아이들을 자꾸 뽑아내요. 그런 학생들을 뽑아내고요. 연대 고대 같은 경우는 좀 비슷하게 가는데 학업 역량, 인성, 전공적 합성,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는 평가 요소를 가지고요. 시험이니까 그 평가 요소에 맞게 학생들을 뽑는 거예요. 대부분의 대학이 학업 역량, 인성, 전공적 합성,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는 테마를 갖고 가요. 그 조금 다른 테마를 갖고 가는 게 한양대 정도예요. 한양대는 완전 그 학종 색깔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한양대는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완전 능력 중심으로 써놓은 거거든요. 자기주도 학습 능력,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소통 및 협업 능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된다. 그러나 핵심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학생을 뽑기를 원한다고요? 어떤 학생을 뽑는다고요? 우수한 학생이에요. 이 우수한 학생이 대학을 빛낼 수 있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수함의 방향이 다른 거라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선생님 만든 말이긴 하지만 선생님은 이 단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단어를 이해하면 수시 학종을 준비하는데 전혀 어떤 어려움도 없거든요. 되게 중요한 단어니까 오늘 외워서 갑시다.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네. 학인 전발은 학업 역량, 인성, 전공적 합성, 발전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고요.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능력들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근데 뭐 이걸 다 갖춘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 우리나라 교육은 특히나 우리나라 교육은요. 이런 걸 보여주면 이상하게 자기가 완전체라고 자꾸 생각을 하더라고요.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다 가지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학생 없습니다. 그런 학생은 일반적으로 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있을 수가 없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제발. 나는 학업 역량도 갖고 있고 인성도 갖고 있고 전공적 합성도 갖고 있고 그죠? 발전 가능성도 있는 완벽한 학생이에요. 그런 학생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대학이 뽑기를 원하는 학생은 어떤 학생이냐면 이런 학생이에요. 학인 전발 중에서 전공적 합성에 포커싱 되어 있는 학생. 그게 아니라면 학업 역량에 포커싱 되어 있는 학생. 그게 아니라면 인성에 포커스 되어 있는 학생. 그게 아니라면 발전 가능성에 방점이 찍힌 아이. 그런 학생을 뽑는 거예요. 그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이제 학업 역량부터 살펴볼 텐데 너무 많은 시간을 설명하긴 좀 그래서 원래는 학업 역량 정도로 가지고 1시간 정도를 설명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랬다가는 여기에 선생님 강의가 끝나고 나면 아무도 안 남아 있을 것 같아서 짧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업 역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 생각해요? 내신 성적 생각해요. 근데 내신 성적의 우수함을 보는 건 뭐라고요? 학생부 교과예요. 여기는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 학종이라고 하는 입시 전형에서 가장 심각한 오해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내신하고 크게 상관이 없어요. 작년에 한양대학교 학종은 여러분 잘 아시죠? 한양대학교 학종은요. 자기소개서 없고 추천서 없고 내신 안 봐요. 진짜로 내신 안 봐요. 못 보게 막혀 있거든요. 뭐 내신 본다고 해도 상관없겠지만 어쨌든 내신 안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쟤들이. 그래서 작년 입시 전형에서요. 한양대학교에 문 닫고 들어간 학생의 내신 성적을 봤어요. 얼마쯤일까요? 내신은 어차피 안 본다고 그랬으니까 내신 안 보고 학생부만 보고 이 학생을 뽑았어요.
아까 얘기했던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소통과 협업 능력 막 이런 걸 해서 베이스로 뽑고 난 다음에 하도 궁금해하니까 내신 성적 문 닫고 들어간 학생의 내신 성적을 공개를 했어요. 얼마쯤 될까요? 마지막 건 일반계 고등학교입니다. 3등급 4, 1, 2 후반. 좋아요. 작년에 문 닫고 들어간 학생은 6.8입니다. 그 전년도에 문 닫고 들어간 학생은 7.2였어요. 일반계 고등학교예요.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라보는 게 다르거든요. 완전히 바라보는 게 달라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고대. 한양대는 참 저 선생님이 근무하는 재단이라서 막 얘기해도 되는데 고대는 안 되겠네요. K대. K대. K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문 닫고 들어간 학생. 문 닫고 들어간 학생 빼고요. 70%예요. 그러니까 학종으로 쭉 들어간 학생들 중에서 100명이 들어갔다면 70등의 학생의 내신 성적은 3.6 정도 돼요. 여러분 생각하고 전혀 달라요. 왜요? 나의 우수함만 증명하면 되거든요. 그 우수함이 어떤 거예요? 전 성적이 좋아요. 에휴, 왜 이러세요? 거기 그 대학을 쓰는 학생 성적 다 좋아요. 맞잖아요. 성적이 변별력이 되지 않아요. 그럼 뭐가 도대체 변별력이 될까요? 세 번째 거요. 다른 것도 다 중요해요. 근데 선생님이 요즘에 포커스 되어져 있는 건 세 번째 거거든요. 세 번째 거. 되게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학생부에 두 가지의 내용이 있으면 이 학생이 학업 역량이 뛰어나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새로운 지식을 알기 위해서 이 학생이 노력했는가. 그러면 학생부에 뭐가 나오면 돼요? 새로운 지식들이 계속 있으면 돼요. 점점 깊어지는 과정이에요. 두 번째는요, 그걸 학교에서 시켜서 학교 프로그램으로 한 게 아니라 이 학생이 했냐예요. 자기 주도성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학생부에 녹아져 있으면 이 학생은 그냥 학업 역량이 우수한 학생이에요. 올해 서울대학교를 간 학생, 건축환경공학과 B학생, A 다음에 B학생, B학생의 내신이 부산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예요. 내신이 건축환경공학과니까 이과죠? 수학 내신이 1학년 때 2.0, 2학년 때 2.4, 3학년 때 2.6.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와 반대죠? 수학 성적이 떨어졌는데 이 학생은 서울대를 갔어요. 왜요? 두 번째 거요. 이 학생의 학생부를 보면요.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파고들어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새로운 지식을 알려면 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번, 책을 읽는다. 2번, 궁금함이 해결되지 않으면 선생님한테 쪼르륵 달려가서 묻는다. 이 학생의 학생부에는요, 이 두 가지가 나란히 궁금해. 질문. 해결. 점점 깊어지는 모습이 명확하게 보여져요. 누가 시키지 않았어. 자기가. 그래서 그 학교의 수학 1등급이 떨어졌는데 이 학생은 2등급 중후반으로 가서 붙었어요. 얼마든지요. 학업 역량이요. 그 학업 역량이 여러분들의 내신 성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 네가 얼마만큼 수학, 학문을 닦을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게 학업 역량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학교 내신, 대학이 어떻게 보느냐면 이렇게 봅니다. 자, A 학생은요 5개 학기 동안 2.5예요. 평균이. B 학생은 2.0입니다. 누가 우수해요? B 학생이요. 당연하죠. 여기에서 A 학생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그래요. 근데 학종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몰라요. 왜요?
그래프 하나만 보여주면 되죠. A 학생은 4등급에서 시작해서 1학년 끝날 때 1등급. B 학생은요, 1등급에서 시작해서 3학년 끝날 때 4등급. 누가 우수해요? A요. 당연하죠. 대학이 보는 내신의 의미는요, 이렇게 많아요. 이수자수도 보고요. 그 이수자수 20명의 1등급 하고요. 300명의 1등급은 의미가 다르거든요. 20명의 2등급과 300명의 1등급은요.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대학은 내신에다가 방점, 내신 등급에다가 방점을 찍지 않는다고요. 왜요? 내신 등급이라고 하는 건 잘못된 정보를 자꾸 주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은 조금 과하게 이야기하면 내신 등급을 아예 안 봐요. 볼 필요가 없죠. 왜요? 아까 같은 케이스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분석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다고요. 성적 추세나 아니면 기타 과목 등급이나 등급 컷이나 심화 과목에 얼마만큼 이수했느냐에 따라서 이 학생의 학업 역량이 들쭉날쭉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걸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갑 학생은요. 국어, 영어, 수학에서 111, 을 학생은 22 나왔습니다. 누가 우수해요? 갑. 여기서 또 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학종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몰라요. 왜 몰라요? 점수를 보면 되죠. 원점수 보면 되잖아요. 국어에서 몇 개 차이? 한 문제 차이. 영어에서 몇 문제 차이? 한 문제 차이. 수학에서 몇 문제 차이? 빵 문제 차이, 0.5문제 차이, 뭐 어쨌든 2점짜리를 틀렸던 3점짜리를 틀렸던. 누가 우수해요? 몰라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실수인데. 이게 실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고요. 실수를 보여주는 거죠.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근데 어떻게 1등급이 우수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웃기는 소리죠. 여러분들이 그 내신 등급에 대한 신화를 가지고 있는 한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보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분석하는 게 아니거든요. 학종은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대학이 대단히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지원자들이 엄청 많아요. 학종. 그러니까요. 입학사정관들이 노동 강도가 조금 높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10시간 정도를 학생부를 봐요. 그리고 그걸 40일 동안 보거든요. 숫자를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을까요? 절대로 안 보고 싶어요. 그래서 뭘로 봐요? 그래프로 봐요. 이게 프로그램화되어서 전부 다 그래프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대학이 내신을 판별하는, 내신을 바라보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뭐냐면 이거예요. 보시면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지원자 평균인데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는요. 그 대학을 지원한 전체 지원자의 평균 내지는 그 학과를 지원한 전체 지원자의 평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요? 동고교요. 뭘까요? 어느 고등학교예요? 당진고등학교. 여기네요. 네, 당진고등학교에서 그 대학, 그 학과를 지원한 학생 전체의 평균이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지원자 전체의 평균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뭘 보냐면요. 네가 얼마나 받았니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학생은 어디에요? 수학이에요. 수학에 압도적으로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는 아이죠. 그러면 이 학생의 학생부에 이 수학과 관련된 역량들이 쭈루룩 연결되어 있으면 이 학생은 완전히 우수한 학생이 되는 거예요. 증명한 거죠. 자기 우수함을. 이렇게 본다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1등급 아니라고요. 얼마든지 뒤집어낼 수 있다고요. 그러면 전략적인 접근이 가능하겠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야 될 제일 중요한 내용은 학생부에 새로운 지식, 자기주도적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 물론 이건 이렇게 갈리겠죠. 내가 학업 역량에다가 방점을 찍는다면. 두 번째 인성입니다. 인성은요 오해가 정말 많은 하기사
평가 기준 자체가 다 오해 덩어리이긴 하지만 보세요. 그 선생님이 선생님 학교 학생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너는 어떤 인성이 탁월하니? 뭐 이런 걸 물어보다가 깜짝 놀라서 이거를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인성은요. 질문 첫 번째. 착하면 대학이 뽑아준다, 안 뽑아준다? 다시. 착하면 대학이 뽑는다, 안 뽑는다? 모른다. 오늘 정답은 모른다였나요? 여러분, 어떤 대학도요, 착하다고 뽑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오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인성이란 단어 때문에. 3년 동안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했습니다. 대학이 뽑는다, 안 뽑는다? 안 뽑아요. 그걸 왜 뽑아요? 어떤 걸 성실하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성실하게 했느냐가 필요하지. 성실하게 했으니까 뽑아요. 밑도 끝도 없이 전 청소를 열심히 했어요. 대학이 환경미화원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왜 이러세요? 그럼 도대체 인성은 뭘까요? 착한 거, 성실한 거,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 인성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건 휴머니티가 돼요. 정확하게는 인간성에 대한 이야기죠. 대학은 인간성으로 학생을 뽑지 않아요. 당연하죠. 와, 너 인간성 진짜 좋네. 합격. 그런 거 없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무식한 이야기를 할 때 전제가 뭐냐면요. 학종을 시험이라고 생각 안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학종은 객관적인 시험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입학사정관들이 이 학생의 학생부를 보고 공통적으로 우수하구나, 탁월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야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조금 전문 용어로는 상호주관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상호주관성을 통해서 객관성을 확보할 때 이 학생이 우수한 거예요. 왜? 이건 평가 요소,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착하다고 안 뽑는다고요. 그렇죠. 학생부 자기소개서 막 쓸 때요. 전 착하고 성실하고 막 이런 얘기를 적을 때마다 선생님 한숨을 떨어지는 거예요. 걔는. 인성의 핵심은 뭐냐면요. 영어로 인성은 뭐냐면 퍼스널리티예요. 개인적인 특성에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용어로 바꾸면 캐릭터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아까 여기 나왔던 펭귄이요. 펭수의 캐릭터가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 펭수의 캐릭터가 우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펭수가 착하기 때문에 좋아하나요? 펭수가 성실하기 때문에 좋아해요? 개의 캐릭터가 우수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대학도 마찬가지라고요. 인성적인 요소를 제발 그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그런 주관적인 어떤 입학사정관이 봤는데 이 학생은 정말 착하네. 근데 어떤 반대편에 있는 입학사정관은 이 학생을 보면서요. 별로 안 착한데? 이건 뭐 그냥 글만 이렇게 써놓은 거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그런 평가 요소가 안 되는 거예요. 좀 심각한 문제는 전공적합성에서 나타납니다. 이 이제 용어 자체가 잘못돼서 좀 이런 면이 없잖아 있긴 한데 어쨌든 대학들은 이 단어를 쓰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러나 국민들의 인식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자리 잡힌 게 있어서 이 단어를 쓰기는 해요. 근데 대학에서는 이 단어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전공적합성이 아니라 정확한 단어가 뭐냐면요. 계열적합성이에요. 계열적합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열에 맞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를 보는 게 전공적합성이에요. 이거 되게 단순한 질문 하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전공은 몇 개쯤 될까요? 맥스로 잡으면 한 20 몇 개 정도 돼요. 대학의 전공은 몇 개일까요? 학과는 수백 개예요.
전공적 합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전공적 합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에러라니까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기는 해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계열적 합성에 있습니다. 이 계열적 합성을 어떻게 학생부에서 드러내느냐, 이 문제라는 거죠. 올해 이제 제가 연대를 보낸 학생, Y대를 보낸 학생, Y대를 보낸 학생요. 활동우수 전형으로 선생님 학교에서 지금까지 Y대를 간 학생 중에서 가장 낮은 내신. 원래 제가 선생님이 학교에서 주로 그 대학을 못 가는 내신의 학생들만 일부러 이렇게 뽑아서 보내거든요. 그 학생들 중에서 우수한 학생이 많아서요. 선생님 눈에 보이는 우수함이니까. 그런 학생들을 보내거든요. 얘는 동아리가 고등학교 때 메인 동아리, 그러니까 창체 동아리요. 학생부에 기록되는 창체 동아리가 댄스부예요. 그리고 그 춤으로 모자라서 서브 동아리가 댄스 동아리예요. 그걸로도 모자라서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를 모아가지고 댄스 동아리를 또 만들었어요. 학생부에 땡땡땡땡땡땡땡 1학년 때 땡땡땡 횡으로도 땡땡땡 종으로도 땡땡땡 이렇게 돼 있는 학생이에요. 이 학생의 전공적 합성은 뭐예요? 댄스요. 그럼 이 학생은 Y대에 무용학과를 갔어요. 웃기고 있네. 없어요. 어디 갔을까요? 얘 경영 갔어요. 선생님 땡땡땡인데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학종이 보일 리가 없죠. 계열적 합성이라고요. 이 학생의 꿈은 패스트 패션 CEO예요. CEO를 꿈꿉니다. 근데 이 학생 앞에 뭐가 붙었어요? 패스트 패션이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 집에 가서 똑같은 방법으로 물어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학종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키포인트 중에 첫 번째예요. 내가 꿈꾸는 게 뭐야? CEO.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진짜 공부 안 한 학생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 전공 영역에 조금 더 깊이 공부를 해보면요. CMO나 CFO나 CSO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공부를 안 하면 누구나 아는 CEO가 꿈이 되는 거고요. 공부를 하면 잘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대학 교수들이 아는 CFO나 CSO나 CMO가 꿈이 되는 거예요. 자기 전공이 디테일하게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 학생은 앞에다가 선생님 물론 이제 선생님하고 얘기를 했죠. 미리 패스트 패션 CEO라는 꿈을 가졌어요. 그러면 선생님의 질문 방법은 뭐냐면요. 자, 패스트 패션 CEO가 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능력은 뭐니? 이게 뭐예요? 계열적 합성이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능력이 뭐야? CEO가 아니라 앞에 뭐가 붙었어요? 패스트 패션이요. 그럼 제일 중요한 능력이 뭘까요? 창의성이요. 유행을 선도해 갈 수 있는 새로운 소재, 새로운 텍스타일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것. 창의성이요. 이 학생의 창의성은 완벽하게 어디에서 나타나요? 댄스 동아리요. 왜요? 3년 동안 댄스 동아리를 하면서 공연 기획 능력. 완벽하게 보여줬죠. 새로운 공연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능력. 이게 뭐라고요? 계열적 합성이요. 완벽하게 보여줬잖아요. 그럼 학생부에 뭐라고 기록될까요? 남과 다른 공연을 기획하고. 어디에 방점이 찍혀요? 남과 다른이요. 이게 뭔데요? 창의성이요. 반복적으로 나오네요. 반복적으로 그걸 했으니까 이 학생은 그 계열에 딱 맞는 능력을 이미 보여준 거죠. 학생부가 그걸 증명하잖아요. 이게 전공적 합성이라고요. 의사가 되기 위해서 봉사활동 어디로 가야 될까요? 병원. 이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그죠? 의사가 되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병원에서 해야 된다고요? 아니 병원에서 고등학생이 뭘 하는데요? 마스크 쓰고 수술실에 들어가서 메스 뭐 이런 거 해요? 택도 없는 소리잖아요. 뭐예요? 청소요. 그러니까 의사가 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능력은 청소구나.
이런 결론이 나온다고요. 웃기지도 않아요. 수준 떨어지는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학종이 안 되죠. 당연히 공부를 안 해서 무식하니까. 고민을 하세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에 맞는 것만 준비하면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선생님이요. 지도하는 학생은 1학년 때랑 2학년 때랑 3학년 때랑 대체로 꿈이 달라요. 근데 잘 붙어요. 왜요? 꿈이 다른 건 아무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터닝 포인트가 생기는 학생이 있지만 수능 앞두고도 터닝 포인트가 생기는 학생도 있고요.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울면서 터닝 포인트가 생기기도 해요.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언제 생길지 몰라요. 그걸 왜 픽스하냐고요. 여러분의 꿈은 얼마나 언제든지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꿈에 맞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한 과정만 학생부에 있으면 돼요. 그걸 지금부터 보여주시면 돼요. 쌤, 전 1학년 때 내신이 너무 거지 같은데요. 네, 인정해요. 2학년 1학기까지 내신이 정말 안 좋아서 선생님 전 학종 안 되고 전 정시파. 그렇죠. 고등학교 4학년 축하드립니다. 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군요. 얼마 전에 졸업생이 왔습니다. 선생님, 남학생. 이런 경우는 99.9999%가 남학생이에요. 한 졸업한 지 한 6년쯤 됐거든요. 군대를 갔다 왔어. 선생님, 제가 이제 수능을 보려고요. 걔가 선생님 기억하기로 삼수를 하고 군대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횟수로는 4수차인 거고요. 나이로는 7수생인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야, 너 고등학교 10학년은 너무한 거 아니니?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할 학생이면 선생님도 인정. 뭐 고등학교 4학년 어때요? 자기 인생의 꿈을 위해서 한 해 더 하겠다는데 인정. 근데 그런 학생은 대부분 다 열심히 안 해요. 잘 생각하세요. 정시파를 꿈꾸는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참 마음 아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까 데이터 보여드렸죠? 우리의 현실은 이렇다. 그러니까 정시파를 얘기를 하려면 하루 16시간 동안 앉아 있고 얘기해라. 그래야만 가능해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제 학인 전발에서 마지막이에요. 발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발전 가능성이 좀 웃긴 이야기예요. 자,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1번. 자, 당진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 나는 잠재력이 있다. 손 들어봐요. 난 발전 가능성이 있어요. 네, 내리세요. 꾸준히 3명이 손 들고 있어요. 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발전 가능성. 좋죠. 잠재력. 좋죠. 근데 여기서 매우 심각한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학생부에서 잠재력이 있는 학생입니다 라고 적히는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를 고민해 보시면 돼요. 일단 1번. 학생부에는 나쁜 이야기를 적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야기할 때마다 따박따박 말대꾸하면서 나의 성질을 잃는 대로 긁어내는 저 여학생한테 학생부에 적을 때 뭐라고 적느냐면 자기 주장이 강하며 라고 적어요. 수업 시간에 막 미친 듯이 친구랑 장난치고 막 지우개 던지고 볼펜 던지고 막 종이 5만 대 던지는 전 남학생 뭐라고 적을까요? 교우 관계가 원만하며 이 꽉 깨물고 그렇게 적는다고요. 그러면 잠재력이 있는 이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지금 볼 게 1도 없는 학생을 잠재력이 뛰어나다라고 적어요. 그러니까 학생부에 잠재력이 뛰어나다 반성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도 학교에서 보여준 게 없을 때 그런 이야기가 적힌다고요. 그러면 그걸 읽는 입학사정관들이 아, 이 학생이 진짜 잠재력이 뛰어나구나 라고 믿어줄까요? 아니요.
증거가 있어야죠. 증명되지 않은 모든 이야기는 거짓말이거든요. 이게 입시 학생부의 대명제예요. 증명되지 않은 모든 이야기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뛰어나다라는 사실, 잠재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보여줄까요?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너무 많은 이야기라서 다 할 수 없으니까 선생님이 제가 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거, 아까 얘기했죠. 학인 전발 중에서 여러분들이 4가지의 능력을 다 가진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1가지. 정말 많으면 묶어서 2가지. 근데 묶어서 2가지 하는 경우 성공 확률이 높지 않거든요. 1가지요. 선생님이 발전 가능성에 찍는 학생은 대부분 다 4번째 걸로 찍습니다. 시작! 네. 교내 활동 과정에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다른 말로 해볼까요? 한계에 부딪혔을 때 뛰어넘으려고 노력했니? 네, 전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잠재력이 뛰어난 학생이에요. 학생부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한계 앞에서 끊임없이 무너지는 모습밖에 없어요. 그럼 잠재력 빵. 근데 담임 선생님이 종합의견에다 잠재력이 뛰어나며 거짓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 여러분, 대학 가는 방법 정말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고등학교 2학년이죠. 지금부터 학교의 문제점을 찾으세요. 문제점 많아요. 맞아요. 문제 없는 고등학교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상황에서 문제 없는 고등학교 따윈 존재할 수 없어요. 선생님 학교도 문제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대학을 잘 보내요. 왜요? 한 학기 동안 문제 하나 붙들고요. 그거 해결하거든요. 4명이서, 1명이서 하지 마세요. 1명은 무조건 실패합니다. 4명, 5명 팀을, 선생님은 무조건 팀을 만들거든요. 팀을 꾸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러면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학생이 돼요. 그럼 난 뭐가 있는 학생이 되는 거야? 갑자기 잠재력이 뛰어난 학생이 되는 거예요. 한계에 머물지 않고 그걸 뛰어넘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 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건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학생이거든요. 몇 년 동안 선생님이 이걸 학교에서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학교는 문제점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대학을 못 보내게 생겼네요. 큰일 났어요.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지역이 있어요. 선생님이 학교가 있는 지역에 문제점이 많아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로수가 죽어가고 있네요. 왜 죽어갈까요?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가로수에다 이름 붙여. 문제점이 생겼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어마어마한 거 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신 그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죠. 그 선생님 학교는 그걸 해서 어떻게 하냐면 고등학생이, 재학생이 학교 운영위원회를 들어가서 그걸 발표를 해요. 우리 학교에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이렇게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이 오, 괜찮네. 그러면 그게 바뀌어요. 그럼 걔는 대학 가는 거예요. 왜요? 문제점을 고쳤거든요.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실패해도 가요. 왜? 잠재력은 있거든요. 한계에 주저앉지 않거든요. 그거면 돼요.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에 한계점이 있고요. 문제점이 있어요. 그 문제점 왜 눈 감으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잠재력이 있는 학생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걸 지적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우수한 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에 뽑아가요. 이런 걸 했다고? 아니, 당진 고등학교에서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런 걸 시도했다고? 얘 자식 되게 힘들었겠다. 면접에서 만나보자. 이게 교수들 생각이에요. 그래서 3배수를 뽑는 거거든요. 이거 만든 학생 중에서 1단계 통과하지 못한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얘는 무조건 1단계 프리패스예요. 왜요? 대학이 교수들이 꼭 물어보고 싶은 학생이거든요. 야, 너 그거 도전하면서 힘들지 않았니?
엄청 힘들었죠. 어떻게 극복했니? 제가 이렇게 했어요. 합격. 우리 대학에 와서도 이걸 좀 바꿔주렴. 이 말을 교수들한테 몇 번 들었거든요. 얼마든지요. 발전 가능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잠재력이 그냥 잠재력이 있네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거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입학사정관들이 어떻게 채점을 하는지를 보면 되게 단순해요. 100명의 예를 들어서요. 100명의 가장 단순화시키면 이래요. 100명의 학생 그룹이 있다면 이 100명의 학생의 학생부를요. A, B, C 입학사정관들한테 다 줘요. 자 그리고 각자 방으로 가. 독방으로 가. 평가 시작. 거기서 20명 우수하다라고 생각하는 20명 추려와. 20명 ABC가 20명 각각 추려와요. 그럼 모이겠죠? ABC에 공통적으로 우수한 학생이 나오겠죠. 이게 상호주관성이라는 단어거든요. 공통적으로 우수한 학생이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우수한 학생이에요. 1단계 통과. 2단계 넘어가서 교수들의 전임 입학사정관들이 면접을 다시 서류 검토를 해요. 또 따로. 그걸 6단계를 거쳐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학인 전발 가운데에서 우수함이 독특하게 튀어나오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학종의 평가 방식은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횡단평가로 쭉 갑니다. 1년 동안 교차평가, 크로스평가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동, 봉진, 종합의견, 수상, 그리고 교과 세특, 독서 이런 걸 전부 다 크로스체크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교과 세특과 독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하나예요. 요즘에 일반고에서도 지방에 있는 일반고등학교에서 발표 수업 되게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빠지는 함정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수업 시간에 교과 세특에서 발표를 열심히 했어요. 전 이러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교과 세특을 딱 보면 입학사정관들이 제일 먼저 뭐 하게 해요? 독서란을 봐요. 이 발표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책을 읽었을까? 독서란에 비슷한 책도 없어. 그럼 뭐가 돼요? 뻥튀기죠. 거짓말. 별로 하지도 않은 걸 그냥 한 것처럼 뻥튀기 한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일반고 학생들이요. 대체로 이렇게 돼요. 카트가 돼요. 왜? 크로스체크 하는 순간 다 걸리거든요. 종합의견이랑 크로스체크도 걸리고요. 수상이랑 크로스체크에도 걸려요. 그 학생부를 종이로 보지 않아요. 전부 다 온라인 이거 컴퓨터 화면으로 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컴퓨터 화면으로 본다는 이야기는 크로스체크가 하이퍼링크로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다가 뭐 해서 뭘 했다라고 적잖아요. 그러면 뭐라 한 어떤 활동이 학생부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소서에 그게 하이퍼링크 표시가 돼요. 입학사정관이 그 자소서를 쭉 보다가 클릭하면 학생부 화면이 옆에 떠요. 그 활동에서 이 학생이 뭐 했는지가 떠요. 별거 안 했잖아요. 거짓말. 그렇게 크로스체크를 한다고요. 이게 횡단평가예요. 여기에 대부분 다 걸려요. 왜? 크로스체크에서 거짓말이 많이 드러나거든요. 두 번째 학종의 평가 방식이요. 그 종단평가예요. 1학년 1학기 때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이 학생이 어떤 식으로 쭉 일관된 행동, 지속적인 행동을 했는가. 아니면 어느 순간에 터닝 포인트가 생겼나. 이걸 종단평가를 통해서 확인하거든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선생님이 아까 그 땡땡땡 보여드릴게요. 학생부. 땡땡땡은요. 1학년 담임교사의 종합의견. 사실 별거 없는 학생. 그냥 누구나 적힐 법한 종합의견. 2학년 때 이 학생의 종합의견. 3학년 때 이 학생은 선생님과 함께 얘기했으니까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 학생이 선생님과 패스트패션 CEO 꿈꾸면서 뭐 했어요? 전 창의력이 뛰어난 학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럼 창의력 빡! 하이퍼링크 뜹니다. 그럼 뭐예요? 클릭해보죠. 그러면 학생부에 뭐가 나와요? 차별화된 도전. 어디로 가요? 창의 아이디어 동아리. 그리고 이 학생이 뭐예요? 3학년 때 새로운 문제풀이 방법을 시도했죠. 그러면 이 학생이 창의성이 있다는 걸 몇 명의 선생님이 증명했어요? 3명의 선생님이 3년 동안 증명해 준 거죠. 사실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선생님이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쯤에서요? 여기서요.
새로운 문제풀이 방법을 뭐라고 돼 있니? 시도했어요. 학생부를 다 봤잖아요. 보고 난 다음에 뭐 하는지 아세요? 이리 와. 땡땡땡. 이리 와. 너 학생부에 와 진짜 너 창의력 조금만 더 돋보이게 만들어 볼까? 지금부터 매일 하루에 한 문제씩 수학 선생님한테 가서 질문을 한다. 그 대신 해설지에 나와 있는 풀이 방식 말고 그놈의 이름이 뭐예요? 새로운 문제 풀이 방법을 한 달 내도록 매일 가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이 나중에 1학기 말 교과서 득을 쓸 때 수학 선생님이 이 학생을 딱 봤어. 뭐가 생각날까요? 맨날 이상한 풀이 방법 들고 와가지고 고등학생의 풀이 방식이 아니라 초등학생 풀이 방식 들고 와가지고 막 노가다로 풀고 있는 그 학생의 모습이 머리에 남겠죠. 그럼 뭐라고 적어요? 새로운 문제 풀이 방법을 끊임없이 시도해서 나를 귀찮게 하고 그걸로 뭐 한 거예요? 자기의 창의력을 증명한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전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전략을 두세 가지만 갖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학생부 지금부터 시작해서요. 두세 가지만 만들면 아주 훌륭한 학생부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요. 이 학생은 새로운 문제풀이 방법을 선생님이 시켰어요. 그래서 매일 새로운 문제풀이 방법을 그 수학 선생님한테 갖고 가기 위해서 얘는 뭘 해야 돼요? 수학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야죠. 얘 수학 성적 끝간데 없이 올라요. 이걸 해보시라는 거예요. 대학은요, 그 자율활동, 특히나 자율활동이 대부분 다 그렇긴 한데 자율활동을 분석할 때 크게 네 가지의 단계로 구분합니다. 학교 행사가 뭐냐? 세부적인 행사가 뭐니? 학생이 어떤 역량을 발휘했니? 교사가 어떻게 평가했니? 요 네 가지의 단계를 가지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학생이 어떤 역량을 발휘했냐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대부분의 지방에 있는 학교에서 자율활동을 선생님이 지방에 있는 거 학생 거 하나 떼온 거거든요. 대부분의 학교에서 자율활동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좀 심각하죠. 아까 얘기했죠. 화면으로 보기 때문에 무조건 유사도 검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율활동이 기록이 되어져 있으면 엄청 많은 분량을 갖고 있긴 한데 입학사정관한테 보이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질문, 평가가 될까요? 안 될까요? 평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의 학생부는 어떤 도장이 찍히냐면 평가 불가 도장이 찍혀요. 그럼 뭘까요? 탈락. 얼마 전에 고3 학생 지방에 있는 대도시, 지방에 있는 도시에서 조금 유명한 고등학교 학생부를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부 다 빈칸. 이 학생은요, 학생부 종합전형 넣으면 전부 다 탈락이에요. 그 학생 학생부 내신 성적이 1점대거든요. 근데 전부 다 복사예요. 좀 심한 학교는요, 여기 쭉 해놓고요, 뭐라고 적히냐면 끝에 숫자 적혀요. 뭘까요? 복사해서 붙여놓은 학생 명수요.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어요? 절대로요. 탈락. 왜 떨어지냐고요? 복사해서 붙여놓았으니까 떨어지죠. 우수함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평가 불가라고요. 탈락. 그 선생님이 제가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똑같은 이제 생각해 보세요. 100명의 프로그램이에요. 지금 올해는 조금 늘려서 110명이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100명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이 학생을 선생님이 학생부를 다 기록을 해요. 자율활동에다가 기록을 하면 앞에는 다 빈칸 나와요. 왜? 100명의 학생이 했는데 프로그램 설명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설명해요. 그 대신 노란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100명 중에 1명이요. 다른 말로 하면요. 전국에서 1명이요. 무조건 평가가 되죠. 그러면 이걸 보면 되게 궁금하겠죠. 앞에 게 빈칸이 되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입학사정관들이 클릭을 합니다. 빈칸을 클릭하면
세미나 과정? 그럼 무슨 세미나야? 비판하는 지식인 세미나 팀에서. 그럼 얘 프로그램은 뭐야? 땡땡땡 지식인 땡땡땡 서재에서 이렇게 했어. 위에 건 전부 다 뭐예요? 복사해서 붙여놓은 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건 100명이 공통적으로 들어간 거고요. 흰색으로 되어 있는 건 15명이 공통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노란색은 무조건 한 명에게만 적히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뭘까요? 노란색이요. 여러분들의 학생부에는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기록이 될까요? 내가 무언가를 하면 돼요. 아까 얘기했죠. 찾아가서 질문하고요. 문제점을 지적하고요. 그걸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노란색 학생부에 노란색 내용이 적히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쌤, 저희 학교는 그런 거 안 하는데요? 대학 갈 기회를 잡은 거예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예요. 쌤, 저희 학교 선생님들은 그런 거 안 해주던데요? 대학 갈 기회를 잡으신 거예요. 하게 만드세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의 세특도 다 누적되거든요. 누적 데이터가 다 있거든요. 그걸 바꿀 수만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아주 우수한 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행사가 뭐냐? 땡땡땡 서재. 그 안에서 뭐 했는데? 세미나 팀 활동이요. 학생이 뭘 했어요? 의문을 가지고 찾아가서 질문하고 계속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평가해 줬어요? 이 학생이 지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 명의 학생이 지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노력한 평가를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수한 학생이죠. 합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요 세트는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다 찍어서요. 그냥 요거대로만 하시면 학생부에서 무조건 우수한 평가를 받습니다. 이게 대학이 제일 좋아하는 세팅이거든요. 아까 박주원 선생님이 하신 말로 하면 루틴. 그죠? 대학이 제일 좋아하는 루틴이거든요. 이걸 하시는 순간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수업 중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궁금함을 책으로 해결했어요.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책을 읽다 보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네요. 점점 더 미궁으로 빠집니다. 왜? 지금 여러분들이 좀 무식한 상태라서. 그죠? 나 잘 모르거든요. 어려운 책을 손에 쥐는 순간 혼자 못 읽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번, 부모님과 함께 읽는다. 전쟁 납니다. 전쟁 나는 거 아시죠? 이것도 몰라부터 시작해서 큰일 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요? 선생님과 반가워하세요. 독서 반가워. 토론 반가워요. 선생님 반가워, 2학년이니까 반가워는 입력되잖아요. 근데 입력되고 안 되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 책을 선생님하고 읽었잖아요. 그 책을 읽은 책은 독서에 들어가고요. 그 책을 통해서 내가 얻은 지식은 교과 세특에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내가 무언가를 얻어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수업 시간에 발표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탐구보고서 만들고요. 궁금증 해결하고 그럼 새로운 길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이 반복되면 무조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 갑니다. 절대 못 갈 수가 없어요. 구체화돼서 지금 선생님이 그제 수능 친날 고대 1단계를 통과한 학생, 서울대학교도 붙을 거지만 어쨌든 고대 1단계를 통과한 학생의 루틴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수능 끝나고 선생님이 수능날 생방송 했는데 생방송 끝나고 다 카톡이 왔어요. 선생님 저 붙었어요. 선생님 뭐라 그럴게요? 당연하지. 내가 붙는다고 했잖아. 왜요? 이 루틴을 따라갔는데 실패한다?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확정이 원하는 100%의 루틴이거든요. 궁금했습니다. 불평등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선생님한테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불평등은 왜 생기는 거예요? 꺼져. 선생님의 대답이에요. 왜요? 공부를 안 하고 와서 나한테 물어? 야, 그건 네가 수준 떨어지는 거지. 공부를 하고 와. 내 이놈한테 가서 쳐. 인간 불평등. 치면 이 책이 나와. 그럼 읽어. 그럼 뭐라고 할까요? 선생님, 이 책 너무 어려운데요? 그럼 선생님 뭐라 그래요? 자, 선생님과 함께 이 책을 읽자. 반가워 시작. 나는 바쁘니까 저 선생님하고 같이 읽어.
진짜로 그래요. 학교에서 이걸 할 수가 없어서 너무 바빠서 저 선생님하고 같이 읽어. 혼자서는 안 되겠지? 팀을 꾸려. 학종을 준비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팀을 꾸리는 거거든요. 팀을 꾸려서 반가워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느끼는 점을 뭐예요? 사회정의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탐구보고서를 쭉 만드는 거예요. 교과서에 되게 올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 마침 제주도 난민 사태가 터졌어. 선생님, 인간 불평등이 문제가 아니고 나라 간의 불평등이 문제인데요? 책 읽어. 선생님 모르겠는데요? 저기 선생님 있잖아. 그러고 난 다음 뭐예요? 학급에서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 학급에서 뭐예요? 사소한 거라도 좋아요. 내가 배운 내용을 실천할 수 있는 무엇. 그걸 학급에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함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율활동에 학급 활동은 다 적힐 수 있거든요. 같이 적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우수함을 증명하는 거예요. 전국에서 나만 가지고 있는 학급 활동. 우수하잖아요. 이미 우수하잖아요. 어떤 책을 읽느냐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종에서 절반 정도가 책이거든요. 어떤 책을 읽을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래요. 이건 서울대학교를 지원한 학생이 읽은 책들이에요. 서울대학교를 지원한 학생이 제일 많이 읽은 책, 왜 세계의 절반을 굶주리는가, 뭐 이런 책들이라는 이야기죠. 놀랍게도 선생님이 이 화면을 보여주면 다들 열심히 찍어요. 내가 합격자가 아니고 지원자라고 했는데도 열심히 찍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주문을 해요. 이러지 마세요. 서울대학교를 합격한 학생들의 책은 이런 책입니다. 앞에서 나온 책 중에서 유일한 책은요. 유일하게 공통점으로 나오는 책은 이거예요. 정의란 무엇인가. 나머지는 전부 다 다른 책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궁금한 건 학생마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읽어서 유명해서 베스트셀러라서 전공도서라서 읽었어요. 수준 떨어지게. 내가 궁금한 거. 그 궁금증을 어떻게 해결했냐고요. 그게 여러분들이 읽은 책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대학은 그걸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대학교가 제일 좋아하는 거요. 서울대학교를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 미중복 도서요. 혼자만 읽은 책이요. 9,000권이요. 14,000권의 책 가운데에서요. 9,000권이 서울대학교를 지원한 학생 가운데에서 한 명만 읽은 책이에요. 그 책이 뭘까요? 자기의 궁금증을 해결한 책이요. 남은 쳐다도 볼 수 없는 책이요. 그 어떤 고등학생도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책이요. 그 책을 나 혼자 읽었다고요. 아까 보여줬던 그 학생 2학년 때 읽은 책이 뭐냐면 이 땅의 정의를 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함세웅 신부님이라고 하는 신부님이 쓰신 책이고요. 우리나라 민주화 역사를 쭉 적어놓은 700페이지짜리 책이에요. 1번 고등학생은 700페이지짜리 책을 쳐다볼까요? 안 쳐다볼까요? 안 쳐다보죠. 서울대 1명. 근데 대담 형식의 책이에요. 기자가 질문하고 신부님이 대답하는 게 700페이지를 이어져요. 어떤 고등학생도 손대지 않을 책이요. 근데 이 학생은 뭐에 궁금해요? 정의가 무엇인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고들어요. 한 명만 읽는 책이요. 왜? 내가 궁금하거든요. 학교가 궁금하고 학급이 궁금하고 선생님이 궁금한 게 아니라 내가 궁금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만의 독서 라인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발 부탁드리는데요. 여러분만의 독서 라인을 반드시 가지세요. 이 어떤 독서 라인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학생부 향방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나의 독서 라인. 내가 궁금해서 읽어내려간 책들. 그 책들이 여러분들을 대학 보내주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얘기했죠? 갑자기 어려운 책? 대학 안 믿어요. 홍길동 전 읽고 있다가
그죠? 여러분들 막 오만 소설책 학생부에 있다가 갑자기 현대물리학의 세계. 대학이 믿어주겠냐고요, 그걸. 근데 믿어주게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선생님과 함께 읽었다. 그건 믿어주거든요. 건국대학교입니다. 공과대학에 지원자니까. 지원은 할 수 있잖아요. 왜 구등급을 무시하는 거예요? 뭐예요? 지원은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죠? 1단계 합격한 학생? 좀 놀랍죠? 사회과가 공과대학에서요. 최저 1단계 통과한 학생의 최저가 7.8이에요. 합격한 학생이요? 예, 저 사람이 합격했어요. 이거 보여주고 나면 꼭 그러더라고요. 과거 아닌가요, 선생님? 일반고 7.8이요. 일반고 6.5요. 건대를 못 간다고요? 많이 가요. 왜요? 자기의 우수함을 증명해서요. 어떻게 증명했는데요? 선생님 앞에서 얘기해 줬잖아요. 실천해 보세요. 그것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점점 업그레이드 시켜가는 거예요. 이거는 부모님들은 잠시 눈 감아주심. 부모와 자녀의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화면이라. 네, 그래요. 어쨌든 그래요. 됐죠? 우리는 지금 여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진짜로요. 지난 방학 때 여러분 몇 시에 일어났을까요? 10시, 1시, 그쵸. 밤에 뭔 짓을 했길래? 차이점이 뭘까요? 지속성을 가지느냐, 가지지 않느냐의 차이점이에요. 이건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하나만 딱 해봅시다. 이 학생은 이 대학을 간 학생 중에서 선생님이 보낸 학생 중에서 이 대학을 보낸 학생 중에서 내신이 가장 낮은 학생이에요. 어떤 과를 갔을까요? 이 스토리텔링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야기했던 거 자기만의 스토리텔링이요. 자기만의 어떤 계열적합성 이걸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학과 갔을까요? 친환경공학. 오, 문과예요. 이제 좀 이상해지죠, 뭔가가? 문과예요. 이 학생이 그 학생부를 선생님한테 3학년 때 갖고 와서 펑펑 울었거든요. 선생님, 저는 왜 이런 학생부를 만들어 놨을까요? 문과인데. 과학에 특화되어 있고 에너지에 특화되어 있는 이 학생이요. 근데 선생님은 이 학생이랑 이야기하면서 이 학생이 가진 우수함들이 막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학생의 우수함은요? 이 학생은 뭐에 관심 있는 것 같아요? 에너지, 자원, 환경. 그래서 이 학생이 3학년 때 진로 희망을 뭘로 적냐면 자원개발 전문가로 적어요. 그리고 자원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 학생은 어디로 가야 돼요? 러시아를 가면 돼요. 이 학생은 3등급 3.9 정도를 가지고 성대를 갔어요. 러시아 어문학과. 물론 이 러시아 어문학과는 두 가지로 분석이 됩니다. 러시아어 문학과가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 어문학과가 있어요. 그 뉘앙스의 차를 정확하게 짚으면 계열적 합성이 선명히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 학생이 러시아어를 배워서 하는 일은 뭘까요? 한국과 러시아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러시아의 자원을 한국에 제공하고 러시아의 친환경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원개발 전문가. 이 학생이 뭔가 거기에 맞는 엄청 탁월한 뭔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 자기가 쌓아왔던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길을 찾아가는 거죠. 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발견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뭘 하라고요? 질문을 던지라고요.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선생님이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납득이란 단어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성적을 납득하지 마세요. 고등학교 1학년 때도 그 성적이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도 그 성적이에요. 네, 왜 그 성적인지 아세요? 지금 성적을 납득했거든요. 납득하지 않는 순간 삶이 바뀌게 돼요. 선생님이요, 제일 좋아하는 선인장이에요. 비화옥이라고 하는 선인장인데요. 꽃말이 뭐냐면요, 열정이에요. 선생님이랑 좀 닮은 것 같죠? 패션이요. 근데 이 패션이라는 단어의 라틴어 어원이 뭐냐면요, 파시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파시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마어마한 열정을 표현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또 다른 뜻이 뭐냐면요, 고통이에요.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지금 되게 편하죠? 열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달라지기로 나의 지금의 성적을 납득하지 않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기 위해서 도전을 하겠다라고 생각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귀찮아요. 일찍 일어나야 되고요, 늦게까지 있어야 되고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고통의 다른 말이 뭐냐면요, 열정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열정을 끝까지 고통과 함께 가져가는 그런 멋진 당진의 고등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